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한 김동연 부장판사. 자, 김동연 판사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검찰의 긴급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제 2심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다시 한번 따져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판결을 놓고 많은 법조인들은, 그리고 많은 언론, 정치계 인사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징역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죄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1심 판결, 법원 판결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이 SBS의 법조 기자가 쓴 글을 보면 누가 봐도 이 판결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검찰이 왜 이 판결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잠시 소나기를 피했을 뿐 2심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검찰이 위정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위정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정의는 정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언을 개별적으로 분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 명백한 사실 오인 및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정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 김동연 판사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언을 개별적으로 분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이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증 교사 혐의의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정언을 위증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당히 큰 충격을 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희희낙낙 사법부에 대해서 칭송을 했지만 이 판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정언 요청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정언 여부나 구체적인 정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정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통화 문맥상 이재명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정언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고 이에 대해 김진성은 허위 정언 요청을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이 김진성 씨를 위증 유죄로 선고하면서 왜 위증을 했는지, 누가 부탁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사한 이재명 피고는 무죄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검찰의 항소 이유서도 나와 있지만, 자, 임찬종 SBS 법조 기자가 얼마 전 이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진성이 착오해서 위증했다는 건가? 이러니 납득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아주 간결하게 김동현 부장판사의 이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찬종 SBS 법조기자는 이 교사죄의 3개 요건 중 정범의 실행행위와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인정되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김진성이 위증을 했고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에 김진성이 위증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게 된 점도 인정되지만 이재명에게는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의 결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김진성의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는데도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판결에는 이 대목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즉 이재명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인데 김진성이 위증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판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논리상 김진성이 위증 행위를 교사받았다고 착오하여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이 이와 같이 착오에 의해 위증의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으로부터 교사를 받았다는 착오가 아니라 또 다른 동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인지 판단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적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자, 그러면서 김진성이 교사받지도 않은 위증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기 때문에 위증은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저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2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